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좀 어두운 구석이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든 그것을 말끔히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여건과 조국 씨가 그런 마음가짐이나 상황이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옛 일은 모두 다 싹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자꾸 지나가 버린 일들을 더 주워내는 그런 사람들이 미운 정도 그 이상일 겁니다. 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그냥 에이 세상 일이 다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체념하고 조국 씨에 대한 관심을 꺼버릴 수 있을까? 아니면은 후보 시절과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관심과 주목을 하게 될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현안 과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휴 동안의 민심입니다. 연휴 동안의 민심. 연휴 동안 중앙일보는 S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칸타코리아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습니다. 9일과 11일 사이에 전국 만 19세 성인 1026명을 상대로 내년도에 당장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어느 후보를 선택하겠느냐. 1위는 여당의 이낙연 총리가 15%,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14.4%, 이어서 조국 씨가 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6위에서 3위로 올라선 셈이죠. 여론조사 결과만 놓으면 여권과 조국의 기대처럼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기사 한리에 있는 댓글 56개를 모두 다 읽어봤습니다. 전부가 이런 여론조사 어디냐, 그런 지적 하나 하고, 다른 하나는 조국에 대한 분노와 불평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 싫다 정도가 아니고 나는 분노한다, 나는 분격한다, 이런 투의 댓글들이 어지럽게 56개를 모두 다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를 실은 중앙일보 기자들도 나무라는 그런 댓글들도 꽤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유튜브에서 최근 조국 씨의 아내 되는 정경심 씨가 펼치고 있는 페이스북의 변호에 대한 그런 글과 관련해서 조국의 처 정경심이란 제목의 방송을 보냈습니다. 댓글에서 방송이 나간 다음에 여러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는데 댓글들을 읽으면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짐작을 해봤습니다. 댓글을 남기는 분들이 물론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을 대통령이 싹 무시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화를 내고 있구나, 기분이 아주 나쁘구나, 민심이 흉흉하구나, 그런 사실을 수백 개의 댓글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연휴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연휴가 끝나더라도 사람들의 상처, 분노, 다시 이야기하면 당신들은 절대로 옳은 일을 한 것이 아니야, 이런 것이 사그라들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11일 날 연세대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연세대 졸업생으로 소개한 어떤 한 사람이 제1차 조국 사퇴 요구 시위를 연세대학교 백양로에서 개최하겠다. 언제? 16일 날 오후에 연세대 신촌 캠퍼스의 백양로 광장에서 개최할 테니까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1차에서 어느 정도 성원이 있으면 그 다음번 모임을 개최할 권한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 자기가 위임하도록 하겠다. 1차는 자비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한 뉴스가 실렸습니다. 연쇄적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보이는 크고 작은 집회들도 문제지만 그것은 아주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폭발력이 있는 것은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속속 밝혀지는 상황을 과연 여권이나 청와대가 의도하는 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느냐,
제어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저는 중요한 그런 이번 조국 사태를 조기에 무마시키느냐 아니면 확전되느냐는 부분을 결정하는 일종의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향후 조국 퇴진 요구에 대한 전개 방향은 세 가지가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은, 현재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감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측면에서 조국과 그 부인이 어느 정도의 범법 행위에 관여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명백함 그 이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 세상의 중론이고 저도 그 중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건의 실제적 진실까지 덮기가 힘들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지울 수 없을 만큼 흔적이 또렷이 남겨진 경우에는 아무리 덮고 아무리 닦고 아무리 은폐하려고 해도 그 흔적이 없어지기가 힘들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노력들도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범죄 행위를 한 적이 있냐?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겁난 사람이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에 목숨을 거는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자리를 거는 사람입니다. 검찰총장 이하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외에는 지금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숨기면 국민에게 죽을 것이고 은폐하지 않으면 또 여건에 몰매를 맞겠죠. 그래서 특히 검찰총장은 자리를 버린 것 같고 그냥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올인하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치러야 될 비용 청구서가 옷을 벗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본인은 옷을 벗겠다. 이제 밑에 사람들은 좀 더 오래 있어야 되니까 검찰총장하고 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팀워크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직을 걸겠다. 이렇게 하면 참 겁난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건 수사에 진행을 막으려고 하는 크고 작은 시도들이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나 부작용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마지막으로 이번 임명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아주 화가 단단히 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유나 건유나 아니면은 더 돌발적인 사태를 향한 관심 돌리기를 통해 가지고는 아마 조국 사건을 진화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야당과 조국 씨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추석이 끝난 이후에도 조국은 험로를 걸어갈 것으로 봅니다. 험로를 걸어갈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 요인 모두가 덮기에는 너무나 무지막지한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 요인들이 결국은 전체를 개봉하지 않고서는 덮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 끝은 사필 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대로 돌아간다. 그런데 사필 규정을 넘어서 확장일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 사건 너머까지도 확대돼 가지고 요원의 불꽃처럼 번져나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